그때는 바야흐로 내가 JLPT N1도 취득하고 전학기에서 처음으로 학점 4.5를 받아 과 수석을 하던 때였어. 말 그대로 탄탄대로였지. 그런데 마침 우리 학과에서 일본 호텔 인턴십 공고가 뜬 거야. 뽑는 인원이 극소수였던 데다 준비 기간도 길지 않았어. 게다가 시험 기간이랑 겹쳐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 그 결과 서류 심사 통과, 그리고 일본 호텔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100% 일본어 면접까지 통과를 한 거야. 합격했다는 문자를 처음 받고서는 진짜 날아갈 듯이 기뻤어.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고 나도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인생의 터닝포인트인가 보다 싶었지.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 왜냐하면 합격 후에 갑자기 처음 받았던 공고와는 달리 호텔이 총 3개이고 합격자들은 그 중에 랜덤으로 배치가 된다고 안내가 온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진짜 어이없네.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안내를 하던가. 그래서 호텔 예약 어플을 켜고 호텔들을 검색해봤어. 근데 내가 배치된 곳이 제일 별로인 거야. 아니, 성적도 내가 제일 좋고 자격증도 내가 제일 높은데 왜 내가 제일 별로인 호텔을 가야 하냐고. 대체 무슨 기준으로 배치한 거야? 게다가 면접도 내가 제일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왜?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엄청 울었어. 아무리 괜찮아 합격한 게 어디야 하면서 긍정 회로를 돌려봐도 결국엔 내가 이 호텔을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건가 싶어서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실 인턴십 담당 교수와 현지 담당자의 말이 다르거나 엇갈리는 등 준비 과정에서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아 뭔가 계속 찝찝한 거야. 그래도 설마 하면서 애써 넘겼지. 그때까지 난 몰랐지.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다는 걸. 당시까지 나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때가 내 첫 해외, 그리고 첫 일본 생활의 시작이었지. 무사히 출국한 후 내가 가야 할 지역의 역에 도착했을 때 호텔 지배인이 배웅하러 와 있더라고. 그렇게 지배인에게 호텔과 기숙사에 대해 간단한 안내를 받았어. 그런데 그 기숙사가 어땠는지 알아? 이게 기숙사라고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곳이었어. 평범한 건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외부가 다 녹슬어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은 컨테이너였어. 현관문은 상가에서 볼 법한 강화 유리로 된 문이었고 열쇠로 여닫을 수 있었지. 그리고 내부 구조는 고시원처럼 복도가 있고 각 방들이 있는 식이었어. 2층으로 된 건물이었는데 방 크기는 체감상 1에서 1.5평 정도? 바닥은 털로 된 다다미여서 먼지가 정말 많이 날렸어. 이불은 얼마나 오래된 건지 하나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이불에서 빠진 털이 내 온몸에 묻어 있었어. 화장실이랑 세면대는 다 공용이었고. 잠깐. 일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 일본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된 경우가 많잖아. 그럼 샤워실은 어디에 있었을까? 정답은 없었어. 그때 내가 지배인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어. 다른 방에도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배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못지롱.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 내가 생리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기숙사에는 샤워실이 없다고. 그럼 샤워는 어디서 했을까? 놀랍게도 인턴십 기간 내내 샤워를 하려면 호텔까지 가서 대욕탕을 써야 했어. 아니, 정말 100번 양보해서 평소에는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생리 중에 목욕탕에 가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어? 난 진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갈 생각도 못 했었거든? 솔직히 대부분 그 시기에 목욕탕 가는 건 본인도 불편하고 상식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민폐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내가 사전에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었기에 난 당연히 다른 방안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냥 호텔 대욕탕을 써 였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 상상에 맡길게. 그렇게 시작된 내 첫 출근. 처음에는 일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구두 때문에 진짜 많이 울었어.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했고 특히 새 구두를 신은 채 그 큰 로비를 혼자 청소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
발 뒤꿈치는 다 까지고 발에는 물집이 계속 생기더라고. 그치만 그 고통도 2주 정도 지나니 조금 익숙해지더라. 그 외에는 손님들이 중국인이냐고 묻거나 아예 확신한 듯 쉐쉐라고 인사하는 일도 많았어. 이런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이상을 넘어가다 보니 너무 기분도 나쁘고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담당자에게 이름표를 부탁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첫날부터 이미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안 준 거더라고. 그렇게 영어와 요미가나가 적혀진 내 이름표를 받았어. 하지만 난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내 이름표 한쪽에 태극기를 직접 그려 넣었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엄청나더라. 전에는 그런 일들이 5번 있었다고 치면 이후부터는 1번 이하로 줄어들었거든. 역시 태극기의 힘은 대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 대욕탕에서 진짜 화나면서도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어. 호텔에서 욕탕과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20대 여직원이 한 명 있었거든. 앞으로 그 여자를 청소녀라고 부를게. 청소녀도 기숙사에서 지냈지만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복도에서 마주쳐서 내가 인사를 해도 무시를 하거나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 사실 그 외에도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봤을 때 처음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 왜냐하면 우리 기숙사가 방음이 정말 최악이었거든.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일본인들은 특히 메이와크 문화라고 민폐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문화가 있어. 뭐 일본에서 살다 보니 이것도 사바사라는 걸 느꼈지만. 아무튼 기숙사에 사는 직원들은 다들 조용히 지냈는데 그 청소년은 매번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 쿵쾅거리면서 걷고 문도 쾅 하고 닫아버렸어. 심지어 혼잣말이라기엔 너무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는 것도 여러 번 들었지.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어느 날은 출근하려다 복도에서 마주친 나를 보고는 대뜸 미녀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라는 생각에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내 감사하다고 했더니 청소년은 희죽 웃으며 휙 가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종잡을 수 없고 뭔가 독특한 사람이란 건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대욕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이날 난 중간에 있는 텀이 긴 쉬는 시간에 샤워를 하러 대욕탕에 갔어. 샤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갑자기 청소녀가 욕탕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참고로 그 청소년은 옷을 입고 청소를 했어. 그런데 갑자기 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엄청 빠른 속도의 일본어와 사투리로 뭐라고 막 쏘아붙이는 거야. 처음엔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뉘앙스가 뭔가 나한테 따지는 듯한 말투였어.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너 내 휴지 훔쳐갔지?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앞서 말했듯 기숙사 화장실이 공용이어서 직원들은 각자 자기 휴지를 들고 다니거나 화장실에 놔두고 썼거든. 근데 나는 훔칠 이유가 단 1도 없었어. 왜냐면 호텔에서 휴지를 따로 제공해줬거든. 그래서 아니요 저는 안 가져갔는데요 라고 했는데도 계속 내 옆에 서서 뭐라고 따지는 거야. 심지어 반말로 너 화장실 몇 번째 칸 써? 그럼 내 휴지 어디 갔는데? 내 나름대로 일본인과 대화를 해본 적이 꽤 있는 편이라 생각했었지만 이렇게까지 상대가 심한 사투리와 빠르고 격앙된 말투로 일본말을 걸어온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기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되게 당황스러웠어. 초반엔 나도 열심히 해명했지. 근데 점점 나를 범인으로 확신하는 듯한 태도가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휴지를 방에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라고 정색하며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아니 그건 귀찮잖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이때 딱 느낌이 오더라.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겠다. 그래서 무시하고 다시 샤워를 시작했어. 그러면 그냥 갈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머리도 감고 몸도 씻는 그 몇 분 동안 그 여자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서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야. 심지어는 혼잣말을 갑자기 멈추더니 내 알몸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거야. 대체 왜 안 가는 거야? 점점 소름이 돋아왔어. 특히나 그 시간대는 손님들이 체크아웃을 한 시간대여서 욕탕에 있는 사람은 나랑 청소녀 단 둘뿐이었거든. 그 공간의 적막함, 물소리, 청소녀의 기묘한 태도. 혹시 미친 여자인가? 나한테 뭔 짓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는 알몸이고 저 여자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데 뭔 일이라도 일어나면 내 쪽이 더 불리하잖아. 샤워 내내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샤워를 거의 끝낼 때까지 청소년은 계속 내 옆에서 그러더니 결국 끝내는 가더라.
청소녀가 간 뒤에 당황스럽고 공포스럽던 마음이 진정되며 한시름 놓기도 했지만 조금 있으니 수치스러운 마음이 더 크게 올라왔어. 아니, 살면서 이런 경험을 대체 어디서 하겠냐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그 후에도 내가 욕탕 탈의실 쪽에 있는 세면대를 쓰는 모습을 보기라도 하면 손님 오니까 세면대 안에 물기 싹 닦아놔 라며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나한테 시키거나 그 외로도 은근히 사람 성질을 긁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욕탕에서 그런 일을 또 겪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 이후로는 샤워하는 매번 수십 번씩 뒤를 돌아 청소녀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샤워 한 번도 마음 편히 못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결국 참다 못한 나는 담당자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말했지. 그러고 나서야 청소녀의 그런 행동들은 멈췄던 것 같아. 덧붙이자면 그 여자는 이미 호텔에서 이상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 모두가 알아서 피하는 존재였더라고. 근데 뭐 내가 앞으로 말해줄 썰들을 듣다 보면 이 청소년은 정말 순한 맛이라고 생각하게 될지 몰라. 왜냐하면 진짜 미친 건 이제부터거든. 이날은 진짜 만화 에피소드로 나올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 인턴 생활을 한 지 약 3주가 지났을 쯤 휴일에 있었던 일이야. 최근 휴일마다 외출을 했으니 그날만큼은 기숙사에서 푹 쉬기로 했어. 세탁기를 돌려두고 방을 치우고 있었지. 그러다 세탁이 끝났길래 가지러 나가려던 그 순간 아차, 습관적으로 방문을 잠그고 나와버린 거야. 참고로 각 방은 일반 가정집의 방문처럼 똑딱이 문으로 잠그는 형식이었고 그래서 본인 방의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어. 근데 난 방문 열쇠와 휴대폰 모든 걸 방에 두고 온 상태였던 거지. 그 찰나의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다행히 내가 지내는 기숙사에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지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에 안도를 했고 일단은 가장 친하고 편한 A의 방문을 두드렸어.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두드리며 A를 불렀어. 조금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다듬었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B의 방문을 향해 문을 두드렸어. 두 명의 무응답에 나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기숙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방문을 두드려보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없었어.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던 평소에는 방에서 나왔다만 하면 마주쳤건만 왜 하필 이런 때에. 어떻게든 방문을 열어야 했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때 1층 현관문 앞 목장갑과 공구가 눈에 들어왔어. 나는 안도를 하면서 그 목장갑을 끼고는 공구로 문을 어떻게든 열려고 애를 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 괜찮아.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오전 근무가 끝난 휴게 시간대여서 금방 누군가 올 거야. 그때 그분께 부탁드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자. 그럼 담당자가 보조 열쇠로 방문을 열어줄 거야.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체감상 좋게 1시간은 지났다고 느꼈던 것 같아. 9월의 한낮이었기에 엄청난 열기를 내뿜는 복도에서 난 땀범벅이 된 채 서 있었어. 그러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 대체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이러다 밤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호텔도 가까운데 그냥 이대로 호텔로 가서 말해봐? 아니야, 지금 내 꼴을 봐. 좋게 1시간은 이 더운 복도에 서 있어서 땀범벅이 된 몸과 떡진 머리, 기름진 얼굴, 심지어 아직 씻지도 않은 데다 오늘 아침으로 김치라면과 김치까지 먹고서 양치도 안 했잖아. 게다가 브라도 입지 않았어. 이건 내 사회적 체면이 걸린 문제야. 혹시 기숙사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붙잡고서 호텔에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해봐? 그렇게 울음이 폭발하기 직전 드디어 기숙사에 누군가 왔어. 근데 그게 누구였는지 알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이게 무슨 만화 같은 타이밍인가 싶더라. 바로 제일 마주치고 싶지 않던 청소녀인 거야. 그치만 그 순간만큼은 그 청소녀가 천사로 보였어. 처음에 청소녀에게 사정을 말하며 휴대폰을 빌려달라 하니까 이전에 앙금이 남아있었던 건지 내가 왜? 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치만 내가 거의 울기 직전인 표정으로 부탁하자 마지못해 툴툴대며 휴대폰을 내밀었고 그렇게 난 청소녀의 휴대폰을 통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순간 울컥해서 흐르려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그렇게 담당자에게서 보조 열쇠를 들고 기숙사로 오겠다는 답변을 듣고 안도한 것도 찰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담당자가 가져온 저 좋기 20여 개 이상은 돼 보이는 열쇠 중 내 방의 보조 열쇠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야. 그 어떤 열쇠를 내 방 문구멍에 넣어봐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난 문 따는 기사님을 불러주려나 생각한 순간 담당자가 내게 물어왔어. 혹시 창문 열려있니? 나는 그 순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 설마가 맞았어. 창문으로 타고 들어가 방 안쪽에서 문을 여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때 당시 방은 엄청나게 어질러져 있었고 세탁한 속옷들이 널려있으며 한 번에 버리려고 모아둔 큰 쓰레기 봉투도 있었던 데다 내 꼴은 진짜 말 그대로 거지꼴이었어. 와, 그 순간 진짜 울고 싶더라.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성 한 분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담당자가 들어가기로 했어. 참고로 담당자는 여자분이셨어. 그렇게 나한테 잠시 기다려라는 말을 남기고서 담당자가 떠난 후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내 방문 안쪽으로 창문을 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야. 아, 곧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방 안에서 담당자가 아닌 같이 일하는 남직원 목소리가 들려왔고 문이 열렸어. 그리고 그 남직원이 나를 보고 제일 처음 한 말은 난이 뭐 미나깝다였어. 그냥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 나는 서둘러 오해라며 평소에는 저렇지 않은데 청소를 하던 도중에 방에서 나와서 지저분한 거라고 막 둘러댔지만 그 남직원에게선 똑같은 대답만 들려왔을 뿐이었어. 그리고 뒤늦게 생각난 게 방도 방이지만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내 꼴이 말도 아닌 상태였거든. 그래서 나라도 내 말을 안 믿었을 것 같더라고. 내일 출근 가능할까? 그렇게 장장 약 2시간을 복도에 서 있던 나는 그 뒤로도 방에서 한동안 현타를 느끼던 중 이거 분명 감사 인사 안 하면 내 이미지 더 와장창 될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후 곧바로 담당자에게 감사하다는 연락을 드린 뒤 마트에서 작지만 도움을 주신 4명분의 도라야끼와 녹차를 샀어. 그리고 목욕을 하고 몸가짐을 갖춘 후 호텔에 가 담례를 드리며 어째저째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날이 내 20년여 인생에서 아직도 손에 꼽을 정도로 최악의 흑역사였다고 생각해. 내 옆방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지내고 계셨거든. 초반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 나한테 세탁기 사용법도 알려주시고 항상 자상하게 말 걸어주시고 그래서 솔직히 되게 정이 갔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어. 직원들이 하나둘 말하는 거야. 그 할머니 성격 좀 이상해.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 할머니 싫어해. 나는 솔직히 안 믿었어. 왜냐면 나한텐 너무 다정하게 대해주셨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예민한 거 아닐까 싶었지. 근데 역시 괜히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 시간이 지날수록 나한테도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막말을 하시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상냥하게 다가오고 그 모습이 너무 이질적이라 솔직히 좀 무서웠어.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야.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전 업무를 다 마친 뒤에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 그때 그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어.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시더니 갑자기 이러시는 거야. 하루 이상 어제 일찍 잤나봐. 나는 순간 무슨 말이지 싶어서 고개를 갸웃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어제 과자 주려고 하루 이상 방에 갔는데 노크를 해도 안 열어주더라고. 아, 어제? 그 말을 듣고 순간 떠올랐어. 전날 너무 피곤해서 불도 안 끄고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렸었거든. 그래서 대답했지. 아, 맞아요. 어제 일찍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 그런 것 같더라. 노크했는데도 안 나와서 창문으로 방에 불 켜져 있는지 봤거든. 근데 불이 계속 켜져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방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도 안 나오길래 아, 자는구나 했지.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어. 창문으로? 내 방을? 내 방 창문은 밖에서 보려면 2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나는 건물 밖으로 나가서 골목을 돌아 멀리서 내 창문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할머니 방 창문에서 몸을 내밀고 내 방 창문을 보는 거. 어느 쪽이든 정상적이지 않잖아? 과자 하나 주려고 굳이 그렇게까지? 나는 너무 당황해서 겨우 한마디 내뱉었어. 아, 그러셨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정말 태연하게 돌아서더라고. 그날 이후로 나는 그분이 나한테 다가올 때마다 최대한 피하게 됐어. 웃고 있어도, 다정하게 말해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진짜 모르는 거잖아.